자, 이번 강좌는요,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픽토그램은요, 사물이나 시설 등을 상징화해서 세계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림 문자를 말하는데요. 다른 그래프하고는 달리 청중에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를 설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보기 메뉴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자, 공통으로 사용하는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를 하고요. 배경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배경 서식 상자를 엽니다. 자, 그림으로 채우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배경 서식 2를 지정을 하시고요. 자, 이 배경을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글자 색을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홈 메뉴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 색을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제목은요, 조금 변경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좀 사이즈를 줄이고요. 배치를 왼쪽 상단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목 슬라이드를 조금 변경할까 하는데요. 제목 슬라이드를 자, 너무 글자가 크니까 살짝 한 단계만 줄이고요. 자, 배경을 이 제목만 다른 배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배경 그림을 다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만 배경을 달리하고 나머지 슬라이드는 먼저 선택한 그림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고요. 최대한 제목과 목차는 같은 글자 톤이나 배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서 작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는 첫 번째 표지와 연관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거는 레이아웃을 비나면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보기가 좋겠죠. 자, 목차를 만드는 건, 자, 글자를요, 이렇게 번호를 좀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 번호를 목차 번호를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번호만 좀 바꾸고요. 자, 이 번호들을 선택을 해서 자, 정렬을 좀 할까 하는데요. 약간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건 좋은데 간격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간격 조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간격까지 조절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목차를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와 목차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 슬라이드는요, 제목만 슬라이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이 아래쪽에 그 밑면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밑면은요, 도형 중에서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유형이라는 것은 자, 3인 메뉴 누르시고요. 도형에서 자유형 선에 있습니다. 자, 자유형이라고 있는데요. 꺾어지는 부분마다 각이 생기는 부분마다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다 그러면 클릭, 자, 클릭, 클릭, 클릭해서 각이 생기는 지점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 자, 자유형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끝 하단부터
점을 그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밑면이 되는 거니까요. 자, 적당하게 이렇게 자, 그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 눌렀던 곳으로 와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좀 변경할까 하는데요. 자, 그라데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선형 그라데이션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을 3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지점의 위치를 첫 번째 것은 0%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0% 위치를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이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의 색을 회색으로 자, 작업을 할 텐데요. 자, 회색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도 회색으로 하는데요. 조금 더 어둡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중지점의 색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배경과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첫 번째 중지점의 이제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이렇게 이 앞쪽에 있는 중지점은 100% 투명도를 갖고요. 자, 두 번째 50%에 있는 중지점의 투명도는 한 70% 정도. 이것도 좀 너무 투명하네요. 자, 요 정도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분위기가 자,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건데, 자, 조금만 더 조절을 해서 요거는 보일 수 있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픽토그램에 사람 모양이 있는데요. 그림을 이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자,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라는 그림을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복사를 하기 끝에 하나를 좀 더 만들어 놓기 위해서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자, 마지막 위치를 먼저 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는 자, 컨트롤 이제 항목이 이제 되겠죠. 말하자면 그래프로 말하면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몇 개 정도 만드시냐면 6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복사된 이 그림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맞춥니다. 그림 도구에 맞춤에 가셔서 위쪽 맞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를 기준으로 이제 맞춰졌죠.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이 그림까지 같이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자, 그 다음에는 간격을 맞추면 됩니다. 맞춤에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하게 되면 알맞게 간격을 배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구청 이름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그 인원 현황만큼이나 숫자만큼의 기준으로 그 색을 채우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복제를 합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두 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지금 복제된 그림을 선택을 하셔서 맞춥니다. 자, 어떻게 맞추냐면 왼쪽으로 먼저 맞추시고요. 자, 왼쪽 맞춤하고 자, 그 다음에 위쪽 맞춤하게 되면 정가운데로 지금 첫 번째 그림 위치에 두 번째 복사한 그림이 포개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복사된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위에 거를 선택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 숫자만큼 줄여 나가는데요. 자,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자르기를 이용해서 줄입니다. 자, 그림 자르기 누르신 다음에 그 수치만큼 예를 들어서 전체 수치의 반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잘라준다는 거죠. 자,
자르기를 완성할 때는 빈 곳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르기를 한 번 더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잘라놓은 이 그림의 색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 색을 바꾸실 때는요. 그림이기 때문에요. 자, 색 조정 그룹에서 색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으로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붉은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서로 구청별로 좀 특색 있게 바꾸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자, 그대로 복사를 먼저 하세요. 자, 이렇게 나머지 6개도 똑같은 위치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 나서 각각의 수치만큼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 이때 자르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그 수치만큼 이렇게 내용을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수치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르기 이용해서 자, 자르기를 이용합니다. 자, 그 이제 위에는요,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수치를 입력을 하기 위해선 수치와 이제 이 밑에 이제 동대문 항목 이름이 되겠죠. 자,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로 텍스트 해서 먼저 아래에 구청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쓰고요. 자, 글자 모양과 크기를 적당히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위치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복사가 될 곳이기 때문에요. 16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쉬프트 같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복사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보시고 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중에 글자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목 이름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픽토그램의 그 수치 그래프로 수치를 입력 레이블이 되겠죠. 자, 그거 역시도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자, 그 위에 숫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그 위에 위치에다가 맞춰서요. 자, 글자를 좀 작게 써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전체를 이제 100으로 100명이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는 한 60명이다. 자, 이렇게 60명 표시. 자, 숫자만 쓰죠. 뭐 600이라고 할까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경우는요, 양쪽으로 늘려주시는 게 좋죠. 숫자가 범위를 벗어날 때,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살짝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요, 양쪽으로 균형을 잡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수치를 좀 바꿔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는요, 이제 간단한 글을 좀 써볼까 하는데요. 자, 삽입 메뉴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로 쓰겠습니다. 도형 위에다 글자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사각형에다 써볼까 합니다. 자, 도형을 그리고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셔요. 자, 이 상단에다가 그려주시는데 그래프 위치만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을 좀 입체감 있게 3차원 효과를 좀 넣어볼까 하는데요. 자, 그라데이션으로 먼저 칠하겠습니다. 도형 서식 상자를 눌러서 그라데이션을 지정을 할 건데요. 자, 그라데이션의 그 방향은요. 자, 가운데서 자, 우선은 색을 흰색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변경을 좀 할게요. 자, 흰색 여기 보시면 흰색 15%더 어둡게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마지막 중지점 3도 15%더 어둡게로 작업을 할게요. 자, 가운데 중지점은 지금 이제 투명도를 살짝 넣습니다. 37% 정도, 위치는 50%.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입체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요. 도형 효과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원근감을 주겠습니다. 3차원 회전이에요. 회전 도형 서식에서 3차원 회전에 미리 설정에 보시면 3차원 회전 중에 원근감 아래를 선택해 보세요. 원근감 아래.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근감의 각도를 한 10도 정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를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입력을 해놓고요. 자, 이 안에서 핵심 단어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글자 색과 크기를 조금 변화를 줄까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교육의 기회, 자, 이 부분을 글자 색을 뭐 붉은색으로 글자 크기를 살짝 더 키워서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그 글자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서식 복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교육의 기회 이 서식 글자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서 서식 복사 자, 미니 도구에도 서식 복사가 있고요. 자, 홈그룹의 클립보드에 있는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강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자, 이런 식으로 서식 복사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도형에다가 잠깐 반사 효과를 살짝 넣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치를 설명을 하면서 이 수치가 이 픽토그램의 색이 이제 닦아내기 효과로 쫙 올라올 수 있도록 효과를 넣어볼까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을 먼저 열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창 열어서 자, 지금 우리가 지정해야 될 애니메이션이 바로 지금 요 색이 들어간 픽토그램이 되죠.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 그림의 애니메이션을 닦아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속도와 순서를 정하실 때요. 자, 속도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재생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시간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오는 순서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죠. 자, 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시작 부분을 클릭할 때로 전체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선택 항목 재생을 누르면 자,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마우스를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 자동으로 지정을 해요. 이전 효과와 함께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자 1번서부터 5번까지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예, 순서대로 나올 때 자동으로 그러면 이전 효과 다음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 종로구는 그냥 나오고요. 자동으로 실행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전 효과 다음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예, 이거는 마우스를 누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설명하면서 하나씩 누를 때마다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클릭할 대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시작을. 자, 그런데 말하면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자, 이전 효과 다음에라는 거죠. 순서를. 근데 얘부터 나오겠다라고 했을 땐 순서를 또 예,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순서, 시작 순서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픽토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일반 그래프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몇 명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직관적으로 청중자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쳐 보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사물이다 그러면 사물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